여러분들 2022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3월 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항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단 오늘 처음으로 치르는 학력평가죠. 3학년이 돼서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많은 의미를 부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3월 성적이 수능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론 시험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좋죠. 근데 시험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나 등급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첫 시험이에요. 말 그대로 올해 어떻게 출제된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 그쵸, 지표입니다. 방향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지 이거 가지고 이 성적이 좋으니까 수능도 좋을 거야. 이번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수능도 좋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그건 정말 굉장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윤리와 사상 어땠냐? 제가 윤리와 사상을 EBS에서 지금 한 수능 강의를 10년 이상을 하면서 이번 3월 학평이 이제까지 치러진 3월 학평 중에서 고난도죠. 까다로운 걸로는 3위 안에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까지의 3월 학평은 정말 평이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 학평은 생각보다는 까다로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3월 학평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항들이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문항들에서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을까? 즉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무엇일까?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해설 강의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면입니다. 여러분들 1번서부터 5번이죠. 1면은 어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1면은 어렵지 않았죠. 4번까지는 굉장히 평이하다가 5번에서 약간 보기 하나 때문에 약간 뭔가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든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맞나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요번 그 3월 학평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까지 그 윤리사상과 관련해서 잘 출제되지 않는 내용,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제시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예를 들어 A라는 사상가 하면 항상 A-가 제시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A라는 사상가 나왔는데 A-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1번 문제도 전형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단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누굽니까? 까다로운데요? 이게 스토아파거든요. 왜 스토할까요? 이 부분 볼까요? 소와 포도나무, 돌에게는 각각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도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 즉 신들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인 이성이란 말이에요. 신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성.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은 스토아파거든. 그렇죠? 그래서 봐봐요. 이성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일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렇죠?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뼈를 때리는 표현이 나오죠. 어떤 상황도 여러분들을 심란하게 하도록 용납하지 말고. 그럼 뭐가 없어야 돼? 마음에 동료가 없어야겠지. 그렇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아파테이아. 맞나요? 여기서 이제 또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스토아파죠. 당연히 어때요? 스토아파는 이성에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금욕주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스토아파를 보면 제시문에서 고민할 것도 없이 딱 보면 3초면은 거의 스토아파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들이 보였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표현들이 딱딱 보여줬어. 근데 이제 그런 특징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비단 1번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문항들을 봐도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그 윤리사상을 도출해낼 수 있는 유형의 제시문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문제는 어때요? 선지는 너무나 평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봐봐요. 그럼 스토아파의 특징, 평온한 마음을 얻기 위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라. 어때요? 너무 맞잖아. 2번 볼까요? 뭐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렇죠? 순응해야지. 그다음 외부 상황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념. 그러니까 정념으로부터 초연해야 돼. 그래서 무슨 주의죠? 금욕주의인데 정념을 행위의 동기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지는 또 굉장히 어때요? 너무나 심플하게 출제가 됐다. 단순하게. 자, 4번.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기고 여러분들 스토아파는 뭐죠? 금욕주의, 쾌락주의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긴다고 하면 당연히 어때? 스토아파의 특징은 적절하지 못한 거겠죠. 다음,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유일신, 스토아파에서 얘기를 하는 신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유일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수차 강조했어요.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뭐 어김없이 나오죠. 근데 스토아 학파라는 걸 제시문에서 찾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까다로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찾고 나서 보니까 선택지는 굉장히 어때요? 쉽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만일 이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됐다면 뭐 때문이었다? 제가 볼 때는 선택지보다는 제시문이었다. 거기서 원인을 저는 찾고 싶어요. 어쨌든 1번 문제 해결됐죠. 다음 문제 갈까요, 함께? 2번 문제.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걸 고민하더라고. 옷은 세간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불교 윤리에서 세간이라는 표현을 쓴 경우는 이제까지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 학평을 통틀어서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 근데 어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이용해서 보기나 선택지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이 올해 3월 학평에는 적지 않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3월 학평의 특징입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 그런데 어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렇죠? 잘 들어보지 못했었던 이런 용어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위축됐던 거죠. 세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세상이 있죠. 요걸 이제 세간이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 그것만 해결이 되면 고대 동양 사상가가 누구냐? 당연히 뭐예요? 중도 얘기 나오잖아. 그다음에 연기 얘기 나오잖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죠? 불교예요. 맞나요? 이건 이렇게 해결했어. 근데 여기는 어때요? 오셈 세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볼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봐봐. 세간이고 세간이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즉 세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과정상에서의 불교의 가장 핵심은 뭐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뭐야? 당연히 존재하지 않지.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됐어요? 어쨌든 세간이라는 것, 제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세속이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다음, 만물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만물의 실상을 통찰할 수 있는 뭐를 지니라고 얘기하죠? 지혜. 맞는 얘기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한다. 즉 변화한다. 모든 것이 다 변화한다. 무상. 맞죠?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떠나야. 이건 너무 좋았어. 그런데 어디 때문에? 무명에 이른다. 무명은 우리가 어때?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야. 이건 뭐지? 극복의 대상이잖아. 그렇죠? 끊어내야 되는 거야. 제거해야 되는 거야, 무명은. 이른다라고 얘기하면 적절하지 못한 거죠. 당연히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 확인했어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번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기본 문제인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고대 동양 사상가가 나왔어요. 뭐 나와야 될 사상가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사람 누구나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수능 특강에서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이걸 뭐라고 읽어요? 불인인지심. 제가 수능 특강에서 몇 번 얘기했죠. 맹자가 나오면 제시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뭐다? 불인인지심이라는 요것을 제시문으로서 맹자는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자주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 어김없이 이렇게 맹자를 나타내는 제시문으로서 뭐가 나오죠? 불인인지심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봐봐.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본성을 어떻게 봅니까? 악. 쉽게 얘기하면 뭐죠? 이기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죠? 순자죠.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돼요. 가봅시다. 맹자, 대인과 소인은 모두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당연하죠. 다 뭐야? 불인인지심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됐죠? 다음. 맹자,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별애죠. 구별적이고 분별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 맞죠? 묵자는 뭐를 얘기를 하죠? 겸애.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무차별적인 사랑이죠. 겸애라는 건. 그렇죠? 그래서 어때? 그것이 묵자와 유교의, 즉 공자 맹자로 대표되는 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죠. 그래서 어때? 맹자가 즉 유교에서 평등한 사랑을 얘기한다는 건 성립될 수 없는 거지. 이 문제는 굉장히 평이했어. 제가 볼 때는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평이했던 문제가 몇 번이다? 3번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시문도 그렇고 선택지도 그렇고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음. 순자.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이건 어때요?
어떻게 보면 내 본성에 어긋나는 거야. 왜? 인위적 노력 아니나 다를 것 같아요. 위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옳은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본성을 뭐 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겠죠. 누구는 순자는. 그 다음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둘 다 어때요? 예를 배우고 익혀라. 됐나요? 정답은 몇 번? 옳지 않은 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번, 2번도 매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특히 3번 같은 경우가 가장 평이했고 이제까지 사물학평의 수준은 거의 3번 정도의 난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물학평은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죠. 네 번째 한번 가볼게요. 올해 수능에 나오는 게 그대로 나왔네요. 그쵸? 올 수능에 나옵니다. 이 주제는 나올 거예요. 이상사회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토마스 모어입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것. 이 섬의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창고에서 자유롭게 가져오므로 자, 봐봐요. 어떻게 가져와요?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쓴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분배야?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야. 됐죠? 집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서 교환한다라는 건 바로 뭘까요? 그치? 사적 소유, 즉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하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얘기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죠. 그 다음 우리가 을은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 얘기 나오면 누굴까요? 마르크스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뭐라고 제가 써줄게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상사회니까. 그렇죠? 마르크스의 이상사회는 바로 뭐죠? 여기는 유토피아잖아. 마르크스는 이상사회 이름이 뭐야? 여기서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사회주의는 과도기예요. 그럼 뭐지? 마르크스의 이상사회 이름은 공산사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야겠지. 이상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갑시다. 뭐 구성원 모두가 도덕적으로 살기에 이건 앞에 참 좋아요. 근데 어때요? 사회 규범이 없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모호는. 알겠어요? 뭐가 없다? 사유재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만. 자, 다음. 모호입니다. 물질적 재화가 풍족하지만 사유재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답은 뭐야? 2번이죠. 왜 물질적 재화가 풍족합니까? 물질적 재화가 풍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요? 필요한 만큼 창고에서 어때요?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다 창고에서 자유롭게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뭐하다라는 거지. 풍요로운 사회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단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오케이. 다음요. 마르크스야. 개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생산수단을 소유? 아니죠. 마르크스도 역시 뭡니까?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전면적인 공유제라고 얘기를 해. 됐죠? 뭐 나와야 되는 게 나왔어요. 아웃. 네 번째. 지금 여러분들 프롤레타리아를 이제 뭐라고 해요?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얘기하죠? 이 노동자가 즉 프롤레타리아가 폭력혁명을 일으키는데 두 계급이 서로 어때요? 연대할 수 있을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 그 다음. 각자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자, 분배야. 언제나 포인트는 분배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분배받아야 돼? 일한 만큼만 분배받아. 여기 분명히 뭐 제시문에 답이 나와 있네요. 뭐 봐봐. 어떻게 분배? 필요한 만큼 분배하잖아. 필요한 만큼 뭐야? 분배받는다고 해야지. 필요에 따른 분배. 맞아요? 그렇지. 그런데 어때? 여기서 뭐라? 일한 만큼만 분배받는다. 그러니까 어때? 당연히 이 특징으로 뭐다?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됐죠? 4번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면서 1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볼 때 제시문이 까다롭긴 했고 뭐 그래도 뭐 아주 못 찾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2번 불교에서 세간이라는 좀처럼 표현하지 않는 용어가 나왔긴 했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꼭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때요? 보기 기억을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평이했고 4번도 이 정도면 뭐 어때요? 매우 평이했죠. 그래서 사물학평이 그래도 평이하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5번에서 여러분들 조금 불편했죠. 그렇죠? 5번 한번 가볼게요. 가의 근대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네요. 여기 봐봐.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바로 나오죠. 흉입니다. 데이비드 흉. 그 다음 여러분들 선한 의지라는 선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죠? 칸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갑은 흉이에요. 을은 칸트입니다. 자,
슈만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선악의 구별은 동감에 의해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당연히 어때요? 흉이 긍정하고 칸트는 부정하겠죠. 됐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기억은 A에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슈만의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통점. 이성은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 특히 누구와 관련해서? 흉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흉이 이성이라는 것이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 못한다고 했지 이성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 동기는 바로 뭐죠? 감정이에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뭐다? 이성의 역할.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봐요. 분명히 흉도 이성은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죠. 됐어요? 뭐 칸트는 당연히 어때? 말할 것도 없죠. 칸트는 뭐 이성을 워낙 강조하잖아. 실천 이성의 명령. 그렇죠? 그게 바로 뭐죠? 도덕법칙. 그러니까 니은은 미안해요. B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공통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디귿도 역시 공통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디귿.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의지와 결과 모두의 근간. 여러분들 벌써 칸트만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칸트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행위의 도덕성이 결과에 근거한데 볼 가치도 없죠. 칸트는 무슨 주의라고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동기주의. 공통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됐어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칸트. 그럼 기억 니은은 맞는데 야 1번이냐 4번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을 했겠죠. 마지막에. 그런데 보기 리을이 생각보다는 뭐 했다라는 겁니까?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죠. 의지의 자율과 왜? 추상적 표현이 나오잖아. 의지의 자율과 도덕적 의무 수행은 양립이 불가능하다. 어때? 의지의 자율이라는 표현과 도덕적 의무 수행이라는 이 표현 둘 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상당히 뭐하다라는 거야? 추상적이라는 거지. 근데 어때요? 양립이 또 뭐하다고 얘기해요? 불가능하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칸트는 의지의 자율과 도덕적 의무 수행이 양립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도덕법칙에 따라서 행위하면 어때요?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도덕법칙은 어떤 명령입니까? 정엄 명령이야. 맞죠? 정엄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 우리 이성의 실존 이성의 자율적인 명령이잖아. 맞아요? 그럼 어때요? 의지의 자율과 도덕적 의무 수행. 자율적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어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덕법칙에 따라서 뭐 하는 거, 실천하는 것이 이게 어때요? 양립이 가능해, 불가능해? 당연히 양립이 가능하죠.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한 번에 봐도 왜 이걸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이건 당연히 양립 가능한 거죠. 뭐 생각하면 됩니까? 도덕법칙, 정엄명령 이 자체가 다 바로 뭐다? 자율적 명령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의지의 자율과 도덕적 의무 수행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양립이 가능하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웃입니다. 정답은 뭐다? 기억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능 특강에서도 그렇고 수능 개념에서도 그렇고 칸트 할 때 자꾸 뭐라고 썼어요? 자율적이다. 자율적.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죠. 그게 바로 보기 리을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첫 번째 페이지죠. 1번서부터 5번까지 첫 번째 페이지를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기 리을, 5번의 보기 리을 이게 아마 1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장 고민을 한 친구들이 많았던 보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6번서부터 10번까지입니다. 뭐 6번은 또 상당히 평이했죠. 왜 그러냐면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단서를 주고 무지의 자각 얘기, 그다음 어떤 영혼의 수련 얘기가 다 나왔죠. 그럼 누굽니까? 소크라테스구나. 맞죠? 그리고 여기서 끊어야지. 어느 사상가는 누굴까요? 인간이 모든 것에 척도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 바로 뭐죠? 소피스트입니다. 프로타고라스라는 소피스트. 자, 그럼 내가 보기에 즉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소피스트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내용이 기억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맞아요? 볼게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 왜 이걸 누가 주장해? 소크라테스가. 그걸 어때요?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는 뭐야? 알아 몰라? 모르고 있는 거지. 왜 이쪽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진리를 주장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 정답은 몇 번이 돼?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1번이 나오죠. 됐죠? 다음. 개개인의 다양한 가치 판단을 존중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소피스트는 어때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들어갈 내용으로 뭐다? 적절하지 않다. 세 번째, 덕은 지식이 아니며,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죠? 지, 덕, 복, 합일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덕은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누구의 입장이 아니죠?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자신의 입장이 아닌 걸 갖고 비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성적 탐구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임을.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전에 철학의 주제가 뭐였죠? 자연이었어요. 그걸 어디로 가져왔다? 철학의 주제를 어디로 변경시켰다는 거야? 인간, 사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때요? 이성적 탐구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어때요? 소크라테스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지막. 사회적 성공에 유용한 것을 진리로 보아야 한다. 여러분들 봐봐. 사회적 성공에 유용한 이 세속적 가치를 소크라테스가 진리로 봅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어때요? 이런 세속적 가치를 강조하는 소피스트를 소크라테스는 강하게 어때요? 비판하면서 뭐를 강조하고 있죠? 정치적 가치. 그래서 뭐를? 영혼의 수련. 영혼을 잘 가꾸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그래서 6번 또 역시 어때? 평이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네요. 7번 한번 가볼까요? 7번은 굳이 뭐 큰 대주제로 얘기하자면 이제 사회사상 파트입니다. 우리가 윤리와 사상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눈다 그랬죠. 동양윤리, 서양윤리, 사회사상. 그렇죠? 예. 사회사상 파트죠. 주제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평화입니다. 평화.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해치는 것은 세상의 해로움이다.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아끼고 남의 영토를 자기 영토처럼 아끼는 것은 서로를 뭐 교리, 겸애 교리. 누굽니까? 묵자. 그 다음 할게요. 폭력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제적 삶을 잠재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축소시키는 외적 영향력이다. 폭력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 그 다음 어때요? 구조적 폭력, 직접적 다 나왔다 여러분들. 누구죠? 그렇지. 갈퉁. 이거는 뭐 제시문을 우리가 특별히 제시문을 가지고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문항입니다. 제시문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죠. 그럼 이제 가볼게요. 묵자부터. 가장 적절한 거 골라야 돼요. 어떠한 이익도 고려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건 참 좋아. 사랑의 실천은. 근데 어때요? 어떠한 이익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지. 왜? 제가 분명히 묵자를 설명할 때 묵자의 목표는 뭐라고 얘기했죠? 천하의 이익을 증가시키겠다. 그러면서 한자로도 얘기했어요. 흥천하지리 또는 천하지 흥리이다. 천하의 이익을 흥하게 하겠다. 그런데 봐봐.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연히 묵자의 특징으로 뭘까? 적절하지 않다. 됐죠? 다음. 결국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방어입니다. 방어를 위한 전쟁을 부정하고 있다? 잘못됐죠. 공격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방어 전쟁에 대해서는 묵자는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뭐 한 100번 얘기했습니다. 그만. 자, 세 번째 갈퉁이죠. 사회복지 부재와 경제적인 빈곤 또 뭐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어때?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누구는? 갈퉁 교수는.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4번.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위는 타인에게 당연히 폭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아웃이에요. 전부 다 어때요? 문화적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폭력은 평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특히 갈퉁 교수를 적용시켜보면 끝나는 거야. 갈퉁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죠?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만자가 붙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실현되어야 된다. 당연히 어때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 사용에 대해서 갈퉁 교수는 뭐 할까요? 반대하겠죠. 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페이지를 딱 넘어왔더니 6번 문제, 7번 문제가 스타트가 좋아요. 왜? 굉장히 평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3월 학평이구나 하고 이제 조금 긴장했어요. 8번에 주자가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주자는 실제로 오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주자라는 주제거든. 어떨까요? 난도가 굉장히 어려웠을까? 고난도였을까? 평이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하고 접근을 해보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일단 제시문이 조금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마음은 모든 이치를 감싸며 모든 사물에 두루 작용한다. 이치가 마음속에 깃드는 마음과 이치가 하나야 심증리인가? 라고 이렇게
섣부르게 성급한 판단을 내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있었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걸 보면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개개의 사물이 뭐를 가지고 있다?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주장하고 있죠. 내 마음 안에도 이치가 있어요. 내 마음 밖에도 뭐가 있다? 이치가. 내 마음 안에 이치를 공부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지? 거경. 내 마음 밖에 이치, 즉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지? 궁리. 그래서 거경과 궁리는 그렇지. 성리학의 두 날개이다라고 얘기를 해. 맞죠? 오케이. 그럼 누구죠? 주자. 됐나요? 오케이. 인욕을 제거하고 본연의 성을 너무 좀 민망했어요. 존천리 거인욕 그대로 나와 버리잖아. 좋아요. 경으로 마음을 주자는 도덕성. 이건 그냥 너무 일반적인 얘기예요. 왜 이러지?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 극진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물에 나아가서 그 사물 이치를 가지고 있을까? 그 이치를 이걸 뭐라고 얘기했지? 궁리. 좋아요. 자, 봐봐. 이치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본래 하나. 이건 지행합의니까 누구의 입장이지? 양명. 정답은 몇 번? 4번. 주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주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제로 수능에서도 주자가 오답률 상위 5위 안에 랭킹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드물다는 얘기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주자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 주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게 출제됩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딴 때보다 더 평이하게 출제가 된 경우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못 풀 정도의 내용으로 주자가 출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자라는 주제를 혹시라도 나 포기할 거야, 스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절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9번째 가겠습니다. 9번이죠? 9번이 좀 당황했죠? 이건 뭔 조합이지? 여러분들 이 조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이 조합을 예측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가장 의외의 조합이 나온 게 9번이다. 문제가 어렵다? 몰라요. 우리 친구들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느낀 친구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문제가 어렵다 싶다를 떠나서 이 조합은 뭔가, 그렇죠? 서양 사상가로만 딱 쓰는 거예요. 왜? 시대적으로 볼게요. 이쪽은 뭐야? 중세거든. 이쪽은 뭐죠? 근대예요. 이쪽은 바로 뭡니까? 또 현대죠. 이건 뭐죠? 봐봐요. 진리의 빛에 의해 인간은 조명받고 그 빛을 향유한다. 향유. 응? 그 자체로. 응?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신은 곧 진리이다. 신이 나오네. 중세에서 신. 신국이라는 건 바로 뭐죠? 천상의 국가입니다. 알겠어요? 네, 말씀드렸죠. 천상의 국가, 지상의 국가. 그럼 중세 누구죠?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나 다를까 중세 신학자답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사랑을 법도로. 누구에 대한 사랑이야? 신에 대한 사랑이겠지. 됐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럼 을 봤어요. 의심하고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의심을 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제일 원리를 발견했대요. 그렇지. 누구죠? 데카르트. 그 다음. 진리는 유용하게 참이라는 말과 진리는 참이게 유용하다는 말은 같은 의미이다. 관념은 내지 않은 속성 때문이 아니라 실현되고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된다. 관념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뭐 될 수 있다면 검증될 수 있으면 뭐가 유용성이.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 선생님 제임스라고 나왔는데 저는 듀이라고 보고 풀었는데 답이 맞았어요. 제가 찍어서 맞은 걸까요? 아니요. 그냥 여러분 맞아요. 제임스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뭐라고만 보고 실용주의 사상가라고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었어도 사실은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었다라는 거지. 누구는? 병 같은 경우는. 됐어요? 왜? 우리 교육과정 수준에서 제임스나 듀이나 처음부터 다 뭐를 강조하고 있죠? 유용성.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제가 된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제임스지만 그냥 실용주의 사상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됐어요? 그럼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거예요. 9번 옳지 않은 거. 갑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지혜라는 덕은 본질적으로 뭐야? 신에 대한 사랑. 당연하죠. 왜? 최고의 덕은 바로 뭐라고 얘기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이다. 맞단 말이야.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돼. 그러니까 1번은 뭐 해당 없고 2번. 나왔다. 뭐 나왔죠? 데카르트 나오면 연역법이 나와야죠. 맞죠? 연역적 방법을 학문의 주된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당연한 거죠. 추론. 맞죠? 연역법.
역시 어때? 옳은 내용이네. 그러니까 정답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3번 병. 실용주의. 지식과 도덕을 실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도구. 쉽게 얘기하면 돼. 유용성. 그걸 강조하고 있다. 좋아요. 정답하고 상관없고. 네 번째. 을은 데카르트야. 누구와 달리? 병과 달리. 감각적 경험은 진리의 근원이 아니라고 본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실용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계승하고 있죠? 경험주의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쪽은 뭐야? 근데 이성주의잖아,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어때요? 데카르트는 실용주의와는 달리 당연히 어때요?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감각적 경험이 진리의 근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역시 옳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정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맞죠? 옳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거는 5번이야, 5번. 왜 5번이? 일단은 5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게 옳지 않은 거겠지. 봐봐. 병은 누구죠?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갑과 달리, 즉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리 형이상학적 관념은 가치를 지닐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갑과 같아 다르다를 볼 필요가 없어. 뭐를 보자? 요것만 봐. 형이상학적 관념이 과연 가치를 지닐 수 없다고 볼까요? 실용주의는? 제가 여러분들 실용주의 할 때 그런 말씀 수능 특강에서 여러 번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뭐라 그랬죠? 야, 이거 시험에 나오면 실용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평이한 주제인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린다? 내가 이 얘기를 2번 했거든요. 그게 근데 거짓말처럼 똑같이 나왔어. 이게 이러한 관념도 뭐 될 수 있다면, 유용성이 검증될 수 있다면 진리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 형이상학적 관념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거 철학. 철학이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철학이라는 것이 가치를 지닐 수 있어, 없어? 지닐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철학도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뭐야? 기여한다라는 거지. 유용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 면에서 유용성이 검증된다는 거야. 왜? 분명히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기여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를 지닐 수 있어요?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거야.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어때요? 자, 긴 얘기할 필요 없어. 실용주의는 형이상학적 관념은 가치를 지닐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해잖아.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5번.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물학평을 보면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좀 웃었어요. 야, 이거 재밌네. 뭐가 재밌어요? 이제까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던 주제를 가지고는 까다로운 선지가 나왔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무겁다라는 주제, 지금 방금 봤던 8번 문제 주자 같은 걸 갖고는 또 너무나 평이하게 보기가 구성되어져 있고. 제 말이 틀렸나요? 아마 오늘 3월 학평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 조합은 뭔가? 이 조합은 다양한 걸 보여주죠. 시대적으로 일단 중세, 근대, 현대 이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자, 여기는 뭐죠? 근데 이성주의. 여기는 뭐를 계승하고 있다? 경험주의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 또 어때요? 그런 면에서 뭐가 돼? 비교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비교의 조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9번 문제는 오답률이 그래도 꽤 나오는 문항이에요. 뭐 때문에? 5번 선지 때문에. 그렇죠?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딱 절반 옵니다. 우리가 10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사회사상이죠. 사회사상, 그쵸? 긴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여기는 자연상태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롭긴 평화로운데 대체로 비교적 평화롭다. 누구죠? 홉스, 로크. 바로 갈까요? 로크. 됐죠? 가시죠. 먼저 좀 지워졌구나. A는 뭐야? 공통점이야. 공통점 아니죠? 뭐? OX가 나와야 돼요. OX. 쉽게 얘기하면 기억은 OX가 나와야 돼요.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맨날 나온다고. 이거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근데 그대로 나오죠? 근데 이건 뭐 제가 잘 적중시켜서가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 평이한 오답이에요. 즉 사회계약서에 나오면 꼭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기억은 A에 들어가 못 들어가. OX가 나와야 되는데 기억에 A에 들어가려면 이건 XX가 나오니까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특징? 홉스의 특징 봐요. 인간은 이기적 존재야.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어때? 합리적 행위가 불가능해? 합리적 행위가 불가능하다면 사람들이 뭐를 맺지를 못해? 사회계약을 맺을 수 없어야 돼. 근데 어때요?
우리 인간이 이기적 존재인데 뭐야?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맞죠? 그러면 합리적 행위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때? 홉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또 어디에 못 들어가? B에 못 들어가는 거죠. 다음 가도 돼요? 기업, 니은 다 아웃 시켜버렸어요. 자, 보기, 디귿과 리을은 전부 다 누구에 해당되는 거다? 로크. 갑시다. 사회계약 이전에도 개인은 당연히 소유권을 어때요? 지니고 있죠. 여러 번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리을. 자, 또 로크입니다. 시민은 신탁을 위반한 권력을 제거할 권리. 뭐 이건 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공부하셨잖아요. 공부한 친구들 딱지가 않도록 저항권. 그렇죠? 정답 뭐죠? 디귿과 리을. 3번이 정답. 딱 절반 왔네요. 우리가 이제 3페이지를 딱 넘어갑시다. 11번서부터 15번. 이 페이지에 또 우리의 멘탈을 굉장히 강하게 흔들었던 문항들이 들어가 있죠. 너무 싫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뭐 10번까지는 그럭저럭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볼까요? 거의 뭐 11번서부터 15번에 다 몰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쥐레밭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3페이지는. 그렇죠? 고대 서양 사상가 가브리 입장만을 보게 쓰는 대로 고른 것. 일단 11번은 굉장히 평이 있어요. 영혼의 이성, 기계, 욕구 그만. 영혼 3분설, 플라톤. 영혼은 이성적 부분, 비이성적 부분, 실천적 지혜, 철학. 그다음 바로 뭐죠? 봐봐. 실천적 지혜와 철학적 지혜 등은 이성적 부분의 덕이고. 이건 뭐죠? 그다음 용기와 절제 등은 비이성적의. 이건 뭐야? 지성적 덕, 품성적 덕. 좋아.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드디어 왔구나. 그쵸? 봅시다. 우리가 뭐 나와야 될 조합은 뻔히 이렇게 나와요. 예측 가능한 사실은 조합이잖아. 뻔히 플라톤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겠다.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면 플라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거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내용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출제를 하느냐. 봐봐요. 절제 있는 사람의 욕구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영혼의 세 부분 있죠. 영혼이 뭐지? 이성, 기계, 욕구지. 가장 이상적인 건 뭐야? 기계와 욕구는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이성. 근데 어때요?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될까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얘기했어? 이성이 마부야. 기계와 욕구는 두 마리의 말에 비유되잖아. 오케이? 그래서 어때요? 마부가 말을 잘 컨트롤하지. 그 말은 바로 뭐야? 기계와 욕구는 이성에 의해서 뭐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컨트롤. 지배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긴 얘기하지 않아도 아웃시켜버리세요. 실천적 지혜는 지성적인 덕이잖아. 그쵸? 이건 어때? 교육으로 형성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데 어때? 습관에 의해 길러진다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덕은 무슨 덕이다? 품성적인 덕이 되겠지. 요건 참 잘 나와. 아무것도 아닌데 수능하고 평가원에도 너무너무 잘 나와. 이런 건 틀린다면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식일 수도 있지. 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를 유발시키는 거지. 어쨌든 참 잘 나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래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거지. 이건 말장난이 아니에요. 알겠죠? 다음. 두 사상가 모두 다 용기 있는 사람 또 두려움을 가져야 당연하죠.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용기라고 얘기해요. 너무 잘 나왔다. 특히 5년 전에 이게 나오면 오답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 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용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서 맹수의 우리를 열고 들어가는 게 용기입니까? 객기죠. 그쵸? 근데 이건 의외로 잘 나와. 왜? 항상 출제될 때마다 오답률이 만족스럽게 나와주거든. 이런 거 이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용기라는 건 두려워할 건 두려워하되 두려워하지 않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걸 용기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해야 돼. 누구?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그런 거예요. 다음. 당연히 어때요? 덕을 갖춰야 행복하겠지.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죠?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행복은 뭐에 따라? 덕에 따르는. 당연히 덕을 갖춰야죠. 자, 플라톤 또 영혼의 각 부분들이 뭐를? 그렇지. 적절하게 역할을 하면 뭐가 실현돼? 덕이 실현되고. 그래야 어때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그래야 뭐 해질 수 있어요? 행복해지는 거잖아. 정의.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정답은 뭐가 될까요? 11번.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뭐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요 정도면은 좋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좋았다. 오케이. 좋았다. 12번. 12번째 한번 가봅시다.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다 박수 쳐요. 그렇지. 나올 게 나오죠. 유효소의 창출. 케인스 또는 케인즈. 저는 케인스라고. 그 다음 또 박수 치세요. 노예의 길, 자생적 질서. 당연히 누굴까요? 하이에크. 얘기할까요?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맞나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케인스, 국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철회하면 안 되지. 시장에 개입해야지, 맞죠? 아웃. 국가는 완전 고용 실현을 위해 공공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 뉴딜 사업 같은 거. 맞아요? 정답입니다. 다음. 하이에크. 국가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 복지정책 자체를 폐지하자고는 안 해요. 복지정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하이에크도. 하지만 어때요? 복지정책의 복지제도의 축소를 얘기를 해요. 됐죠? 그만. 자, 그 다음 하이에크. 국가는 재정지출을 증대해서. 여러분도 어때요? 재정지출을 증대한다. 누가? 국가가. 이건 어때요? 국가가 시장에 뭐 한 거야? 개입한 거지? 당연히 하이에크의 특징으로는 뭐하다? 적절하지 않다. 긴 얘기 안 할게요. 자, 자본주의 사상가들이야. 자본주의 사상가들인데 경제적 자유보다 경제적 평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수정이긴 하지만 뭡니까? 자본주의예요.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예요. 됐어요? 자본주의에서 뭐를 강조하죠?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 됐나요? 오케이. 13번째 갑니다. 원래 12번 문제는 이 주제는 평이한 주제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주제는 원래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주제라고 제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특에서. 이건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강의에서 공부하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좋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표현을 아느냐 모르냐, 들어봤냐 못 들어봤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현대서양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뭐 여러분들 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현존재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현대서양 사상가입니다. 실존주의겠죠? 그럼 누굴까요? 하이데거라는 거죠. 불안은 무 앞에서의 불안? 야, 어려웠어? 왜 어려웠죠? 사르트르인데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표현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네. 대신에 뭐라고 나왔죠? 자, 갈게. 자유는 인간의 본질 앞에 앞서며. 요게 바로 뭐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오케이? 그리고 어때요? 내 본질은 내가 그 다음 어때요? 선택하는 거야. 그걸 이렇게 본질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3월 학평 같은 경우에 재밌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게 예년에는 사실 3월 학평 정도 되면은 3월 학평이 상당히 평이에요. 전범위인 대신에. 특히 제시문 같은 경우는 눈에 보면 그냥 들어와요. 한 5초, 3초면. 그랬는데 이번엔 요런 거, 즉 1번도 그랬죠. 1번 문항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1번 문항, 13번 문항 다 어렵게 그렇게 출제되는 제시문이 아니거든. 주제 자체가. 맞잖아요. 누굽니까? 사르트르. 근데 이렇게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지금 3월 학평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뭐가? 제시문이. 그리고 이제 요거 가장 특징적인 건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잡았을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요 두 가지가 사르트르임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단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뭡니까? 실존주의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다음 가시죠. 가장 적절한 겁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현존재에서 비본래적 자기로 도약한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 이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비본래적 자기. 비본래적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렇잖아. 여기에 대한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졌던 거야. 비본래적이라는 건 어떤 삶이야?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삶이야. 그럼 하이데거 입장에서 보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여러분들 미안해. 비본래적 자기라는 건 바람직한 삶이야? 그렇지 않은 삶이야? 그렇지 않은 삶이야. 근데 비본래적 자기로 도약한다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죽음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라고 얘기를 해, 하이데거는. 근데 어때? 이건 죽음을 뭐 하는 거야? 회피하는 거야. 근데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문항이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3월 학평의 특징은 이렇게 좀처럼 그 사상가와 관련해서 표현되지 않는 이런 표현들이 선택지에 제법 많이 출제가 돼서 보여지더라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을 흔들어 놨던 겁니다. 끝. 아웃. 다음 갑니다. 다수의 평균적인 삶의 방식을 따를 때 여러분들 실존주의가 뭡니까? 주체적인 삶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다수의 평균적인 삶의 방식을 따른다? 주체적인 삶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이잖아. 당연히 어때? 하이데거의 특징으로는 적절하지 못하죠. 아니, 실존주의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못합니다. 하이데거뿐만 아니라. 됐고, 그만. 그 다음 사르트르. 모든 인간은 실현해야 할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언뜻 보면 넘어가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다 뭐라고 했어요? 3번이라고 한 거야, 틀린 친구들이. 멋있거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본질을 갖고 태어나요? 그럼 우리 본질이 결정되어 있다는 건데? 아, 그렇지. 잘못됐죠? 여기서 많이 속아 넘어갔어. 이런 건 실수입니다. 됐죠? 결정된 본질이 없어요. 그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놔. 자, 4번.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 무신론적 실존주의죠? 사르트르는. 근데 어때요?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건 당연히 뭐다? 사르트르의 특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됐어요? 오케이. 두 사상가 모두 실존주의입니다. 인간은 뭐를 통해? 불안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다 뭐를 전제하고 있죠? 불안. 키르케고르도 그렇잖아요.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 근데 5번까지 오기가 길었죠? 몇 번에서 많이 넘어갔다? 3번에서 많은 친구들이 넘어갔습니다. 격하게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주제는 어려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위축시킨 다음에 시작한 거야. 뭐? 제시문을 가지고 심적으로 위축을 시켰죠. 그 상태에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혹할 수 있는 선지를 3번에다가 세팅을 해놓은 거죠. 알겠어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근데 주제 자체는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14번, 15번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번 3월 학평 윤리화 사상에서는 뭐 거의 탑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아무리 뭐 뒷면을 보고 그래도 따로 그렇게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런 문항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갑은 중국 유교 사상가, 을가병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해라. 일단 조합도 처음엔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오, 주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중국 유교 사상가라고 하니까 주자가 나올 수가 없죠. 가능성은 거의 저는 10% 이하다. 왜? 주자가 앞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동일한 학평 문제에서 주자가 나왔는데 또 나온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누구를 다룹니까? 치양지. 천리가 양지이다. 양지가 천리이다. 그럼 누가 봐도 뭐야? 왕수인이야. 일명 왕양명. 됐죠? 그 다음 볼게요. 성은 곧 리이다. 측은 수호 사양 시비는 각각 인의 예지라는 성에서 발한 것이니 줄이이며 신호 애구 애호의 외물이 형. 어때요? 리가 발하여 나타난 것이 사단이고 누굽니까? 이황이야. 와봐요. 측은 수호 사양 시비도 7가지 정, 즉 7정에 뭐가 포함된다. 7정이 사단, 7정포 사단 누구죠? 이야. 오? 이 조합은 뭐죠? 이렇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경험치인데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낯선 조합이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조합이에요. 아, 이거 왜 이렇구나. 또 이러는구나. 라는 게 저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지. 봐봐. 양명학이죠? 끝난 거야. 그럼 이항과 이의는 주자와 함께 성리학이잖아. 아, 그래.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문제 만들어지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이항과 이의라는 성리학과 15번 문제는 또 누구를? 정약용을 비교하는 게 나오지. 이러면 두 문제가 원래 이거는 하나의 매뉴얼입니다. 그럼 봐봐. 첫 번째 양명학과 성리학 비교는 14번으로 만들고 성리학과 정약용 비교는 15번으로 만들고 원래 항상 그래 왔어요. 100%는 아니지만 95%는 그래요. 요거는 난도가 낮아. 요거는 난도가 높아요. 쉽게 얘기하면 양명학과 성리학을 비교하는 건 많이 안 틀려. 하지만 어때요? 성리학과 정약용을 비교로 하는 주제는 굉장히 난도가 대체적으로 높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3월 학평을 지금 해설 강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오답률 1위에 해당되는 문항이 몇 번 문항인지 뭐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 끝나자마자 제가 와서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14번보다는 아마 15번 문항에서 오답률이 더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봐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14번. 벌써 복잡하죠? 도식 자체가. 어렵게 보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 천천히 하나씩 가는 거예요. 갑은 왕수인, 양명이라고 쓸게요. 저는 을은 이황, 병은 이. 가볼까요? A. 양명이 이황에게. 양지는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자. 제가 꺽쇠를 쳤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석을 판단을 해줘야 돼. 양명 입장으로 적절하자. 양지가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지 않아요? 인욕에, 사욕에 가려지지 않아? 가려주잖아. 그래서 존천리 거인욕이잖아. 인욕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누구도? 양명도. 그러니까 뭐다? 아웃. 됐죠? 다음. B입니다. 이번에 이황이 양명에게, 즉 성리학의 입장에서 양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죠? 갑시다. 마음은 곧 성이고 이이며 도덕 실천을 주재한다라는 것을 양명이 간과해, 양명도 강조해. 양명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간과한다라고 얘기하면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 되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2번 또 아웃. 다음. 갑니다. 그래, 알았어. 봐봐요. 양명도 봐봐. 성을 뭐라고 얘기해? 마음의 본체. 마음의 본체는 뭐야? 양명도 성. 그리고 성이 바로 뭐라고 얘기해? 여기서 이는 양명이 해석할 때 당연히 뭐로 해석돼? 천리. 됐어? 자, 우리 왕양명 적용해서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쉽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줄게요. 마음은 곧 성이고 이며, 자, 양명 적용시켜요. 양명은 마음이야. 마음의 본체가 뭐지? 성. 그리고 그 성이 바로 뭐다? 천리이다. 누가 얘기를 해요? 양명이 강조해. 됐어? 근데 어때요? 이 내용을 간과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사실 매일 이걸 다루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석하는 게 정말 어려웠을 거야. 14번에 2번 선택지는 아주 징글징글했지. 그쵸? 그럴만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끝나고 3월 학평 끝나고 이제 안 늦었어요. 지금 3월 이제 마지막 주에 시작입니다. 이제 올해 여러분들 수능 시작이야. 반드시 수능 특강 발전형으로 와서 강의를 들으세요. 들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C. 이가 이황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야. 기가 말하는 근거는 이의 동정임을 간과한다. 2번 또 정말 어려웠던 선지인데 3번 또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동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뭘까? 이 동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야. 정이라는 건 고요한 거야. 그렇죠? 그럼 어때? 요 동정이라는 것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이걸 뭐 한다라고 얘기하죠? 발한다. 왜? 이건 작용이거든. 동이라는 것도 하나의 작용이고 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작용으로 보는 거야. 이것도 역시 최근엔 안 나오다가 최근에 안 나왔지. 언제 많이 나왔어요? 물어봐. 6년 전이나 7년 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우리 EBS 연계교재 있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표현 자체가 딱 요거예요. 여러분들 동이라는 것도 작용이고 정이라는 것도 작용이야. 그치? 그럼 어때요? 요 작용이라는 걸 한 글자로 줄이면 뭐야? 발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리가 말한다 그러면 이게 이의 특징으로, 즉 이의 입장으로 적절하겠어요? 적절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건 이의 입장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거야. 아주 간단하게 끝난 거거든. 이발이 어떻게 이가 이걸 주장을 하겠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싫었지. 2번과 3번 선지.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제가 수능 특강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심화적이고 깊이 있고 넓게 가르치느냐? 올해 수능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3월 학평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된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은 올해 수능이 아주 맵게 출제될 것이다라는 걸 사전에, 평가원 또 아니고 3월 학평인데도 이렇게까지 난도가 실리는 선지들이 연속으로 출제가 된다는 건 올 수능은 정말로 어때? 아주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정도의 난도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수특에서. 다음.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3번 더 아웃. D. 이황이 이에게.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따라서 드러난 성. 읽을 필요도 없었다. 왜? 사단을 성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사단은 정이잖아요. 칠정도 정이고. 근데 사단이 어떻게 성이요? 이황 선생님은 사단을 성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됐나요? 답은 나왔어요. 몇 번일까요? 5번이 되겠죠. 왜 그럴까 봅시다. 양명이 이 얘기.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사물의 이치를 얻게 됨을. 자, 여기 봐. 천리를 사물에 실현해야 사물의 이치를 얻게 됨을. 이 말은 뭘까? 양명은 사물의 이치를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요? 사물은 이치를 얻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걸 왜 성리학에서는 간과하느냐? 왜?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물이 이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잖아. 양명은 어때요? 사물의 이치가 없다. 왜? 그래서 어때요? 원래 있는 것이 아니야. 사물은 어때요? 이치를 얻는 거거든. 됐어요? 그거예요, 결국. 마음 밖에 이치가 있다? 있지, 성리학.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 누구? 양명. 아주 기본적인 너무나 평이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뭐를 만들었다? 5번 선지가 만들어졌는데 5번 선지가 여러분들이 볼 때 뭐야? 까다로웠지. 왜? 이거는 여러분들 한눈에 그대로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뭐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었던 선지예요. 그래서 14번을 제가 어려웠다. 뭐? 정답도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또 2번, 3번 선지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해결되셨어요? 요겁니다. 15번. 가볼까요? 제가 볼 때는 뭐 14번도 어려웠지만 15번도 역시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시문에서 이 사상가 누군지 찾지 못했다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지. 봐봐. 하늘은 만물을 주재하는 상제이며 이는 사람의 다 좋아.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아요. 다 좋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뭐 뻔해. 그렇지. 인을 뭐로? 그렇지. 만물을 낳는 뭐로? 이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천리로 본다. 그러면 이 사상가 바라볼 때는 인의 예지 사덕은 뭐가 아니야? 천리가 아니야. 일단 첫 번째 단서. 이 사상가는 뭐가 아니다? 그렇지. 사덕은 뭐가 아니야? 천리가 아니야. 첫 번째 단서야. 그럼 일단 느낌이 딱 와야 돼. 두 번째 단서 갑니다. 인이야. 동그라미 쳐. 역시 똑같아. 인. 사덕이지. 사덕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야. 천리가 아니니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형성되는 곳이다. 1번과 2번을 다 조합했더니 결과가 나오네. 누구죠? 여러분들 읽어봐. 누굽니까? 정약용. 근데 을과 병에게 공통으로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왜? 을병 모두니까 누굽니까? 성리학이죠. 이황과 이. 그러니까 정약용이 누구의 성리학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제기할 수 있는 반론. 이것만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끝나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정약용 선생, 순수한 기질을 타고나야만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정약용 선생님 입장일까요? 정약용 선생님 뭐를 강조하죠? 자주직권.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해. 맞죠? 이 기호를 내가 선택을 해서 실천을 해야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 그게 정약용 선생님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순수한 기질을 타고나야만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어때? 정약용 선생님 입장이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정약용 선생님은 이게 어때요? 정약용 선생님 입장에서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성리학을. 됐어? 그만. 자, 머리가 막 찢어져. 여러분들 맞죠? 막 두통이 온다. 이거 봐. 이는 이거 나오잖아. 이는 또 뭐야? 우주의 궁극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요, 선생님. 그렇지,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들 봐봐. 천리가 우주의 궁극적 실체나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는 건 바로 뭐의 입장이지? 성리학이야. 맞아요? 맞아? 그래서 성리학에서 뭐야? 인간의 본성이 뭐다? 천리다. 성즉리. 성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명제 아니야? 성즉리. 맞죠? 그걸 정약용 선생님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당신들이 얘기를 하는 사덕. 그게 아니에요. 뭐다? 기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라는 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바로 뭐야? 이게 아니래. 그럼 뭘까요? 기호란 얘기야. 그걸 왜 모르고 있습니까? 성리학자들은.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돼요. 그쵸? 오케이. 그다음 3번. 오, 좋아. 인이야. 근데 어때? 인. 사덕이란 말이야.
사덕을 기호라고 얘기하나요? 빨리 정약용 선생님은 사덕을 기호라고 하나요? 아니거든. 기호라는 건 뭐지? 영지의 기호, 형구의 기호야. 그쵸? 이 사덕은 우리의 뭐가 아니야? 본성이 아니야. 기호가 본성이잖아. 근데 어때요? 이 사덕은 본성이 아니야. 뭐 하는 거지? 형성하는 거야. 실천을 통해서. 됐어? 됐어. 그러니까 기호가 아니야. 본성도 아니야. 당연히. 그 다음. 야, 이게 어려워서. 야, 이걸 갖고 우리 친구들이 고민을 하더라고. 참 제가 볼 땐 잘 만들었어요. 이게 선악 선택의 능력. 이걸 뭐라고? 자주직권이거든. 그건 저한테 많이 배웠잖아. 이건 배웠어. 근데 여러분들 봐봐.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걸 왜 고민했냐? 포인트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를 해. 그치?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 여기에만 집착해. 신독? 정약용 또 신독을 주장했을까? 정약용 또 신독을 주장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 왜요? 신독을 행해야만 선악 선택의 능력, 즉 자주주권이 주어진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신독을 행하지 않으면 선악 선택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 그러면 자주직권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주직권이라는 것은 정약용 선생님이 바라볼 때 선천적이야 아니야? 선천적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 신독을 행해야만 자주직권이 주어진다잖아. 근데 정약용 선생님은 이 자주직권을 뭐로 보고 있어요? 선천적인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독을 행해야 선악 선택 능력이 주어진대. 그러니까 요까지 박스 쳐봐. 꺽쇠. 주어짐까지. 당연히 이건 뭐야? 정약용 선생님의 입장일까 아닐까? 아니야. 뭐에 대한 정약용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야? 자주직권에 대한 정약용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지. 왜? 정약용 선생님은 이 자주직권을 어떻게 보고 있지? 선천적으로 보거든. 그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독해낼 수 있는 능력, 또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선지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년의 3월 학평보다는 당연히 체감 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뭐 5번은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평이했어요. 심플했어요. 형구의 기호는 인간에게만 부여한 게 아니죠. 인간과 동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호죠. 형구의 기호는. 왜? 육체에서 발생하는 욕구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형구의 기호니까. 됐어요?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꼽히는 14번과 15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 마무리하고 마지막 페이지 가시죠.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볼 때는 속도를 좀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어려워할 만한 내용은 끝이 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가시죠. 16번. 그러나 지금 현재 처음 이제 윤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학평을 치른 친구들은 16번서부터 2번까지도 여러분들 아마 개인차는 있겠지만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낀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럴만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저하고 수능 특강에서 개념 수강하시고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은 요 정도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6월 평가원 정도 볼 때 되면은 씩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가시죠. 16번째. 다음을 주장한 근대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오, 근대서양 사상가라고 딱 나오잖아. 그럼 뭐 근대서양 사상가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사상가는 제가 볼 때는 다 정해져 있어요. 거의 다 나왔거든. 맞잖아요. 칸트 나왔죠. 데카르트 나왔죠. 그렇죠? 뭐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몇 명 안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 자,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린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이 사상가는 뭐야?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행운과 불운에 대해서 담담한 스토하고 비슷해요. 발생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걸 개선하고 변하고 극복하려고 부정하면 안 돼. 그렇죠? 받아들여야 된다. 수능. 일단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다음 이 예시는 여러분들이 읽어도 해석하기 어려워. 하지만 여기서 단서를 또 찾아. 필연적이다. 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 행운과 불운이라는 것이 뭐야? 필연적인 거구나. 좋았어. 두 번째 단서. 마지막 단서. 이 사상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결정적 단서입니다. 뭐죠? 모든 것은 신의 영원한 법칙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 제가 스피노자 할 때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이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신적 본성의 필연성. 자꾸 어때요? 뭐가 나요? 필연적이다. 오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때? 필연적으로 뭐야?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뭐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우리가 왜 못 받아들여? 우리 인간의 지식이 뭐야? 불충분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정념에 막 예속되고 수동적 감정에 휘둘리고 이러는 거야. 알겠어요? 요까지만. 왜? 지금 개념 시간이 아니잖아요. 누구죠? 스피노자. 그러면 스피노자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끝나는 거야. 맞나요? 갑니다. 신은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이며 인간은 신의 양태다. 좋았어. 다음. 정답 아니에요. 정념의 원인을 이해한다면 정념의 힘을 약화시킬 수 당연하죠. 왜? 모든 것은 필연적인 인과 질서가 있으니까. 맞죠? 자, 다음.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면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옳지 않은 건 3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이성을 온전히 사용해서 우리가 능동적 감정 발생하고 능동적 감정의 최고가 바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신에 대한 사랑 그걸 향유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여러분들 제가 스피노자 강조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스피노자는 모든 감정을 다 부정하지 않아. 이 능동적 감정은 방어하고 있다, 인정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벌써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사실 모든 감정을 부정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되지 않는다. 오케이? 어렵게 볼 필요 없어. 쉽게 갑시다. 네 번째, 자연의 필연적 인간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신도 어때요? 자연이기 때문에 그렇지. 필연적 인과 질서에 뭡니까? 적용을 받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신은 자연 밖에 존재하는 창조주가 아니야. 바로 어때? 신은 자연 그 자체이다.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거. 뭐하고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신과. 그러면 어때요? 옳지 않은 건 몇 번이 된다? 3번이 정답이 되네요. 해결되셨습니까? 자, 17번. 17번 또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됐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갑니다. 갑.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도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는 무엇일까요? 빨리. 도. 그렇지. 이 도가 결국 뭐야? 인입니다. 인은 뭐지? 도덕이야. 그럼 어때요? 우리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으로서 인을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가 바로 어떤 분이실까요? 공자. 여기 와봐요. 무의. 맞죠? 무의 자연을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네. 누굴까요? 노자.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문제를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들은 특별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시작할게요. 갑의 입장으로 옳은 거. 공자. 군주는 덕과 예법에 근거하여 백성을 교화해야 된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덕치. 정답 확인하십시오. 끝났죠? 자, 다음. 공자는 정명을 굉장히 강조하죠. 맞죠? 정명사상이잖아, 공자하면. 근데 어때? 명분을 버리래. 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다음.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노자. 현자를 숭상하라. 제가 이거 강의 때마다 몸을 떨면서 얘기했죠. 그 얘기까지 했어요. 7년 전 윤사를 정말 잘하던 천재 윤사의 학생이 있었어요. 6월인가 9월 평가원 선지에 똑같이 나왔어요. 현자를 숭상이란 표현이. 그 친구가 그걸 틀린 거야.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틀렸니? 그 친구가 얘기했죠. 현자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현자라는 건 바로 어떤 사람일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인재.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노자 입장에서는 현자 숭상이 돼야 안 돼? 안 돼. 공자는 뭐야? 긍정. 노자는 부정. 똑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윤사는 나오는 게 나와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뭐가 나올지. 특히 수능이나 평가 모의고사 학평에서는 나와야 될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노자인데 12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당연히 잘못된 거고 인의를 갖추랍니다. 도덕을 이렇게 수양하랍니다. 노자인데. 노자는 도덕도 뭐야? 인위적인 것으로 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됐나요? 오케이. 넥스트. 18번째입니다. 18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주제를 봐야 돼. 사회사상이죠? 옳지 않은 겁니다. 주제. 끝났죠. 뭐다? 자유 얘기 나오면 우리 교육과정에서 누가 떠오르면 됩니까? 페틱과 벌린 또는 벌린과 페틱. 긴 얘기 안 할게요. 비지배로서의 자유. 누굽니까? 페틱.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벌린.
됐나요? 갑니다. 패킷, 자유인은 법의 지배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법치. 여기서 얘기를 하는 비지배라는 것은 누구야?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야. 그걸 비지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없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야? 법에 의한 지배가 실현돼야겠지? 당연한 얘기. 좋아요. 봐봐요. 간섭받지 않는 노예도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죠. 왜? 자유라는 것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패티시 바라볼 때는 불간섭이 자유는 아니거든. 뭐가 없어야 돼?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없어야 자유이다라고 보는 거야. 누구는? 패티슨. 됐어요? 오케이. 다음. 벌린. 불간섭의 영역을 넓혀야 개인의 자유 영역도 넓어진다. 당연하지. 벌린은 뭐로 봐? 자유를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맞죠? 좋아요. 그 다음 벌린. 뭐뭐를 향한 자유가 뭐뭐로부터의 자유보다 더욱 중요하다. 아닌데 뭐가 더 중요해요? 뭐뭐로부터의 자유. 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벌린이 강조하는 자유는 뭐다? 간섭으로부터의 자유지. 그걸 무슨 자유라고 얘기하죠? 소극적 자유. 그러니까 정답은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당연히 다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건 뭐 똑같이 강조합니다. 됐어요? 포인트는 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제죠. 자유라는 주제는 끊임없이 윤리와 사상, 사회사상 파트에서 절대 놓을 수 없는 공화주의와 함께. 그렇죠? 거의 함께 출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주제는 올해 수능에서도 거의 예외 없이 출제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19번째. 이제 뭐 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오늘 뭐 여러분들 학평 보시고 굉장히 피곤하신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예. 근대 한국 사상가 가불병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갑니다. 이론상 원불교 가요. 상생의 도로서, 그렇죠?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하면 상생의 도로서 후천의 성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라는 상극의 시대를 끝내고 상생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후천 개벽. 어디에서? 현세에서. 증산교. 한울림, 시천주.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동학. 우리의 민족 종교가 출제가 된 거예요. 맞죠? 가볼게요. 옳지 않은 거야. 원불교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 좋다. 정답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니까. 다음. 증산교. 원한을 풀고 작은 은혜도 보답하는 해원 상생. 좋아요. 역시 정답이 아니겠죠. 옳은 얘기니까. 다음. 동학.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좋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1, 2, 3번은 모두 다 적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원불교와 증산교. 바른 수행을 위해 사회 문제에는 무관심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걸 끝내고 내가 이제 뭐야?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어때요? 원불교, 증산교, 동학 모두 다 뭐를 주장합니까? 후천개벽. 새로운 세상 열어주겠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는 건 뭐야? 이 현실에 찌들고 지친 그런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제공해. 그럼 당연히 어때요? 사회 문제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당연히 옳지 않은 건 몇 번입니까? 4번. 뭐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5번 갈게요. 증산, 동학. 이상세계를 어디에서? 현세에서 실현하도록 힘써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므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4번이 정답되네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20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이 모두 부정입니다. 모두 부정이야. 근대하고 고대구나. 고대 서양 사상가 중에서 쾌락주의네 누구죠? 에피쿠로스라고. 옆에 쓸까요? 근대 서양 사상가인데 그렇지 오늘 공리주의가 안 나왔잖아.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오잖아. 행복은 쾌락을 고통의 부재. 그리고 어때요? 우리 삶의 양과 질의 두 측면에서 고통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 쾌락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바탕으로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뭐 쾌락의 질적 차이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야. 맞죠?
질적 공리주의 강조하고 있는 누구죠? 밀. 공리주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에피크로스와 밀의 조합은 제가 수차례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이것도 약간 고전입니다. 한 4, 5년 전, 6년 전까지 좀 제법 잘 나왔는데 최근 한 2년 동안은 사실은 뭐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자주 이렇게 또 다루고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나오기는 나오는 조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시죠. 행복해지기 위해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되는가? 에피크로스가 뭐 해버려요? 긍정해버리네. 그러니까 어때요? 모두 부정이 돼? 안 돼? 안 되네. 쾌락은 추구해야 될 선이고 고통은 피해야 할 악인가? 둘 모두 긍정을 해버리네.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정해진 겁니다. 몇 번이죠? 5번. 왜 그럴까요? 가봅시다. 디귿. 행복한 삶과 도덕적인 삶을 별개의 것으로 보면 안 된다. 행복한 삶이 바로 뭐야? 도덕적인 삶이다. 됐죠? 다음. 정신적 쾌락을 위해 모든 육체적 쾌락을 여러분들 모든 육체적 쾌락을 배제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자연적이고 어때요? 필수적인 욕구 자체도 어때요? 부정하는 건데 이건 말이 될까 안 될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5페이지 16번서부터 20번까지는 아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못 풀 만큼의 어려운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몇 페이지? 4페이지. 즉 몇 번서부터 몇 번? 11번서부터 15번에 비해서는. 맞죠?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번서부터 15번까지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스러웠던 주제나 어려웠던 선택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가 3월 학평 해설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총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고 시작하면 6월 평가원에서는 한박 웃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평가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강의 마치자마자 수능 특강 바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시험 보느라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는 수능 특강에서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